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연질 폼 중에서, 연질 폴리우레탄 폼 중에 고탄성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 가구용 이런 거, 침대 매트리스 이런 걸 고를 때 보면 고탄성 폼이란 말이 쏠쏠하게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게 번역된 말이기 때문에 고탄성, 고탄력, 탄력성 폼 이런 것 말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제 고탄성 폼이라고 돼 있고, 요런 거 간혹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 말이고요. 일반적으로 고탄성 폼 하면 이제 HR 폼 이렇게도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폼이 있었죠. 지난번에 메모리 폼에 대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이제 요것도 고탄성 폼에 대해서도 좀 뭔지 이해를 할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일단 이렇게 고탄성 폼이 뭔지 정체를 알려면 검색을 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구글에서 이렇게 영어로 돼 있다 그랬죠, 제가. 그래서 하이 레질리언스 폼 이렇게 영어로 돼 있는 거랑 고탄성 폼 한국어로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가지고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보면은 이제 메모리 폼도 나와요. 메모리 폼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라텍스 폼 이런 것도 나와요. 일단 한번 진짜 가서 검색을 해서 보면은 이제 요렇게 폴리우레탄 HR 폼이 뭔가요?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보면 여기 이제 메모리 폼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메모리 폼이죠. 지금 손바닥 누르는 건 메모리 폼이에요. 슬로우 리커버리를 약간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찍는 느낌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PU 폼이 있고 HR 폼이 있고 비교 대상이 됐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 PU 폼이 아니고 일반 컨벤셔널 폼 대비 HR 폼 이렇게 비유를 해야 돼요. 이제 이 PU 폼이라고 하는 게 HR 폼, PU 폼이 아닌가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중에서 청사과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과일로 비교하자면.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거는 HR 폼, PU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같이 보여? 라텍스처럼 보이잖아요. 라텍스 느낌이 라텍스처럼 보여요. 이렇게 구멍 뿔꾹 뚫린 거는 라텍스예요. 네, 구멍이 뚫린 이유가 있죠. 라텍스. 예. 그래서 이렇게 PU 폼하고 HR 폼 이렇게 비교를 해요. 두 가지 다른 점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거 한글로 볼 수 있죠. 번역해서 보면 돼요. 이렇게 해서 보면 폴리우레탄 폼의 장점, 그 다음에 HR 폼 무엇인가, HR 폼의 장점. 그래서 마치 다른 소체처럼 해놨는데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HR 폼이 이렇게 뭐냐, 고탄성 폼이 이렇게 보면은 일반 폴리우레탄 폼보다 압축 강도, 탄성이 월등하며 프리미엄, 뭐 뛰어난 프리미엄 쿠션 소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일반 폴리우레탄 폼보다는 비싸다 이런 뜻이에요. 이제 집에 있는 소파나 매트리스, 침대 이런 거 봤을 때 이제 HR 폼으로 만들어졌느냐 아니면 일반 폴리우레탄 폼으로 만들어졌느냐 이렇게 해서 가격 차이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죠. 메모리 폼. 타 소재와 비교. 전부 폴리우레탄이에요. 여기 이제 말이 잘못 쓰였죠. 일반 우레탄 폼이 아니고 우레탄 폼이라는 거는 없어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폴리우레탄 폼이에요. 폴리머예요. 고분자 폴리머예요. 다시 얘기해 드리는데 우리 PVC 이거를 VC라고 안 읽잖아요. 폴리 붙잖아요. PVC. 우레탄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런 비과학적 용어는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컨벤셔널 폼이 차라리 맞아요. 과학적 용어예요. 근데 이게 기왕이면 PU, 컨벤셔널 PU 폼 이렇게 PU가 들어가는 게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비스코 엘라스틱 폼인데 메모리 폼이라고 해놨고요. 그 다음에 HR 폼, 고탄성 폼. 이 세 가지가 이제 폴리우레탄 폼 중에서 이제 구별되는 소재인 거예요. 타 소재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이상하죠? 소재 정도 되려면 이제 폴리우레탄, 뭐 라텍스는 고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뭐 솜 이런 거 자연에서 나온 거 요런 게 이제 타 소재고 이건 다 같은 소재인데 물성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혹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같은 소재 모두 PU 소재인데 물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이 레질런시 폼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렇게 이제 묘사도 있죠.
excellent quality 폼. 일단 느낌이 비싸 보이죠. 그리고 이제 뭐 보면은 이 higher level of resilience, 그 다음에 bounce back, 이렇게 compared other types of 폼, 다른 폴리우레탄 폼 비교해서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밀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5% ILD, 세그 팩터,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말이 막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ILD 이런 거를 이제 알아볼 거예요. 근데 밀도부터 볼까요?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 파운드 퍼 큐빅 피트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5, 3.0 여기에다가 16을 곱하면 킬로그램이 돼요. 16을 곱하면, 그러면 요게 한 40 정도 되겠죠. 40. 요게 이제 한 48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에서 50 사이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25% ILD는 뭐 10에서 100 사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너무 레인지 차이가 크죠. 맥스하고 미니멈하고 이따 알아볼 거고요. 세그 팩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2.7로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서포트 팩터예요. 그래서 타소재,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비슷한 느낌의 타소재. HR 폼하고 비슷한 느낌의 타소재는 라텍스예요. 라텍스는 고무입니다. 라텍스는 고무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헷갈리는 게, 이제 이 라텍스 매트리스 많이 팔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볼게요. 메모리 폼 폴리우레탄이에요. 그럼 폴리우레탄 폼 위에서 자는 거. 그 다음에 라텍스는 고무라고, 같은 개념으로 해볼게요. 고무 위에서 자는 거 느낌이 어떠세요? 폴리우레탄 쪽이 좀 더 뭔가 느낌이 있죠. 기술적인 뭔가 가미된 느낌이 있죠. 네, 맞습니다. 라텍스는 고무예요. 고무. 그래서 천연 라텍스, 그러면 천연 고무, 고무나무 껍질에서 상처내어 나오는 거. 합성 라텍스, 이거는 이제 천연 고무와 비슷하도록 석유화학 물질에서 배합해서 나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천연 라텍스는 100% 천연 라텍스가 아니다라고 많이 말을 하죠. 그렇게 못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보면 이 침구류에서 이렇게 탄성을 주는 어떤 그 스펀지 느낌, 이거는 두 가지예요. 고무하고 폴리우레탄. 나머지는 거의 없어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우리가 눕고 베고 하는 요거는 고무하고 폴리우레탄이다. 이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죠. 이제 이미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메모리 폼, 그 다음에 일반 스폰지 폼, 요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라텍스 같은 폼, 그리고 고탄성 폼, 이렇게 이런 개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 회사 상진 폼텍이라고 하는 회사의 인스타그램인데, 이렇게 해서 연질 이게 명확히 이렇게 돼 있어, 잘 돼 있죠. 보면 같은 연질 폼 아니다. 폴리우레탄 폼이에요 다. 근데 모두 다릅니다. 해서 네 가지 구조와 설계에 따라 완전히 다른 네 가지. 굉장히 과학적으로 딱 기술을 해놨죠. 메모리 폼. 그래서 이 특징도 해놨어요. 느린 복원이고요. 여기 뭐 고탄성 폼, 빠른 복원. 그래서 메모리 폼하고 고탄성 폼이 반대 방향에 있어요. 그 다음에 통기성 폼이 이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이것도 reticulated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전문 용어로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볼 거예요. 통기성 폼도. 그 다음에 라텍스 라이크 폼인데, 요거는 고탄성 폼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이렇게 구멍도 이렇게 술술 뚫어놨죠. 구멍도 라텍스처럼 보이게. 네, 어쨌든 이것도 폴리우레탄의 하나의 응용 분야거든요. 이것도 인데 다 원료 설계 처방이 달라요. 원료 처방이. 성형은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아닌데, 처방이 다릅니다. 그래서 원료 구성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고탄성 폼은 이름이 어떻게 붙었냐, HR 폼은, 이건 그냥 과학적 용어예요. 그냥 이런 물성적 특징을 그냥 폼에다가 부여를 해서 그대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 상업 명칭이 아니고, 메모리 폼은 아니죠. 메모리 폼은 약간 마케팅 용어예요. 마케팅 용어. 요런 것처럼 라텍스처럼, 라텍스
특징, 물성적 특징을 그냥 고무에다가 부여를 한 거예요. 고무에다가. 근데 고무예요, 고무. 계속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심어주는 이유는 뭐냐면, 고무 침대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 폴리우레탄 메모리 폼. 우주인을 위해서 설계한 메모리 폼 위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또는 이렇게 고탄성, 지지를 해주는 고탄성 폼 위에서 주무시겠습니까? 이런 느낌, 좀 다르죠, 뭔가. 네, 달라요. 그래서 마케팅 용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폴리우레탄 폼 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마케팅 용어 중에 화이트 폼 이런 게 있어요. 저는 되게 천재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친환경 수성 연질 단일제인데 이제 워터 블로운 로우 덴시티 스프레이 폼이에요. 이게 그 말 그대로 오픈 셀 폼, 클로스드 셀 폼 해가지고 스프레이 단열 시공하는데 두 가지 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저밀도 오픈셀 폼 중에 대표 주자가 요거예요. 요거 우리나라. 이거 이제 이렇게 화이트 폼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서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 폼을 개발하면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이걸 이제 저는 좀 나쁜 의미로 이제 네이밍 워시라고 네임 워시 또는 네이밍 워시 이름 붙이기 워싱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 그린워싱이라고 들어보셨죠? 친환경이 아닌데 친환경인 것처럼 이미 포장을 해가지고 마케팅하는 거 이제 이런 식인데 네임워싱도 필요해요. 마케팅이 전략에서 이 브랜드 이름을 잘 지으면 훨씬 더 폭발력을 가지고 잘 팔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좀 활용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좋은 전략입니다. 그래서 고탄성 폼을 쭉 알아가는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연질 폴리우레탄 폼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이게 이제 센터에서 우리 주인공이 여기 있죠. 하이 레질리언스 폼. CY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냥 무시하고 생각하세요. 왼쪽 먼저 보면 이거는 성형 방식인데 슬랩스톡하고 몰드 폼. 요거는 연속 라인, 여기는 배치 느낌이죠. 배치 라인. 턴테이블이면 연속 라인이 되는데 어쨌든 몰드 안에다가 여기는 자유발포로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 경화 방식 제조 온도인데 이 몰드 폼에 해당하는 거죠. 이게 하트 큐어, 콜드 큐어가 몰드 폼인데 하트 큐어를 할 것이냐, 고온에서 큐어할 것이냐, 저온에서 큐어할 것이냐 이런 차이가 있죠. 근데 이 중간쯤의 온도는 65도에서 120도 사이에 있는 거, 뭐 80도 정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요 120도 이하는 그냥 다 콜드큐어 느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요 65도 기준이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건 추정인데 이런 거예요. 손으로 이렇게 맨손으로 잡았을 때 화상 안 입는 정도, 요 정도를 밑으로 나름 낮춰놓는 이게 콜드큐어의 의미가 아닐까. 뭔가 이 반응성이라든지 어떤 이런 측면에서 원료적 변화나 이런 거, 물성의 변화, 이런 걸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성형 경화 방식을 했는데, 그렇게 기술 개발했는데, 실제로 그 작업의 편의성, 생산의 편의성 측면에서 보면, 콜드 큐어는 하드 큐어보다 압도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압도적으로. 왜? 사람 몸으로 만질 수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작업 환경에서. 그 다음에 이제 기능과 물성에 따른 분류. 요거죠. 요건데 이제 고탄성 폼이 있다 그러면 이게 일반 컨벤셔널 폼하고 비교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메모리 폼하고 비교하는 거고, 메모리 폼은 원칙은 이거죠. 비스코 엘라스틱 폼. 네. 요건 그냥 일반 폴리우레탄 폼인데 우리가 아는 스폰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질 스폰지.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소파 이렇게 눌러보면 물렁물렁하죠. 그런 느낌. 네. 이렇게 이 기능 물성에 따른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다 해당하죠. 우리가 연질 폴리우레탄 폼을 보면 요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요거 중에 하나. 그리고 이제 정의는 여러 가지 자료를 제가 모아서 정리를 해보니까 특히 이제 제미나이랑 챗GPT하고 해서 이렇게 반박도 해보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볼 반발 탄성, 볼 리바운드 엘라스티시티. 요거 60% 이상. 요거를 고탄성 폼이라고 한다. 근데 뭐 59%라고 해서 고탄성 폼이 아니냐? 그건 아니죠. 물성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여기 테스트잖아요. 볼 리바운드 엘라스티시티가 시험 방법이에요. 그래서 테스트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ASTM D 3574. 그다음에 이게 이제 ISO 비슷하고
그 다음에 브리티시 비슷하고 유럽 비슷하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좀 더 전문용어로 이렇게 전문용어로 여기 이제 이볼 반발 탄성인데 또 하나가 있어요. 이게 전문적으로 세그 팩터라고 그래요. 세그 팩터. 근데 세그 팩터란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요거는 입에 익지가 않아요. 소프트 팩터는 요게 이제 입에 익는데 세그가 뭐냐면 그 처진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처짐 지수 이렇게 표현해야 되고요. 그래서 ILD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용어인데 영어인데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그래서 ILD도 있고 IFD도 있고 CFD도 있고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65% 25%에서 여기에 나누기예요. 나누기 65 나누기 25%. 이 나누기 하면 65 나누기 25가 아니라 ILD 65% 나누기 ILD 25%둘 다 측정값인데 요게 계산하면 2.4 이상을 HR 폼의 기준으로 한다. 근데 어느 자료는 2.7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어느 자료는 2.4로 돼 있는데 뭐 이게 이제 느낌이기 때문에 손으로 눌러서 반발돼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2.4하고 2.7하고 별 차이를 못 느끼는 수도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연질 폼은 볼 반발 탄성이 이제 여기 60%인데 25이 40% 수준, 45% 수준 이 정도예요. 이게 일반적인 스폰지 폼이에요. HR 폼은 높은 반발 탄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셀 구조, 폴리올 분자량, 가교 밀도, 소프트 세그먼트 유연성 등 여러 가지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요. 원료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런 거 좀 알아보고 싶죠. 이 뭔 말이지? 뭔 말인지 테스트 규격이 뭔 말이지? 알아봅시다. 그래서 볼 리바운드 테스트인데 이제 요거가 요거부터 볼까요? 이거보다 이 다음 거 요걸 볼까요? 요게 조금 원시적인 방법인데 여러 가지 폼에 대해서 볼 리바운드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테스트를 하는 건데 요 스틸 자죠. 스틸 자를 벽에다가 이제 세워놓고 요 밑에 폼에다가 볼을 이제 튕겨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밀도 32짜리 얼마나 올라오는지 보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높이는 500에서 보통 50cm 했는데 여기 지금 50cm 안 되는 것 같은데 30cm 자 같은데 어쨌든 그냥 볼게요. 이렇게 원시적으로 측정하기도 해요. 요만큼 튀어 올라왔죠. HR 폼이에요. 이거 봐요. 많이 튀어 올라왔죠. 아까 이만큼 튀어 올라왔는데 2배 정도 더 튀어 올라왔어요. 32짜리 뭐라고 설명하는데 넘어갈게요. 소프트 PU 폼. 소프트 PU 폼. 약간 일반 PU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 그 다음에 소프트 HR 폼. 이렇게 폼이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성 기준을 하다 보니까 뭐 어느 원료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제 오만 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메모리 폼 보세요.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메모리 폼은 하나도 튀어오르지 않죠. 더 높이에다가 떨어뜨려서 이런 느낌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리본디드 폼 테스트 하겠습니다. 리본디드 폼은 요게 통 튀어 오르죠. 생각보다 많이. 네, 그래서 어쨌든 여기 폴리우레탄 바인더가 들어가서 일반 연질폼 스펀지보다는 좀 그 쫀쫀한 느낌. 이 접착제가 지금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게 원래대로 한번 측정하는 걸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측정하는지 보면은 이제 회사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ASTM-T 3574, 뭐 ISO, GIS 이렇게 돼 있고 볼 리바운드 테스트 이게 기기예요, 기계. 그래서 디지털로 요새는 웬만하면 이제 그 디지털이죠. 아까 그 자놓고 사람이 눈으로 볼 수도 있어요. 눈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시편 사이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시편을 집어넣고 네, 이렇게 하는데 뭐 50T만 돼도 50mm 정도만 돼도 뭐 측정하는데 상관없어요. 이 표면에서 반발이니까 예, 표면에서 이렇게 해서 이제 높이를 맞추고 어, 다른 장비 봤는데 이 높이 맞추는 게 없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 여러 개를 보고 지금 이거 골라온 거예요. 예, 높이 맞추는 거 특징적이고 기계가 좀 그럴싸해서 가져왔는데
참고하세요. 이렇게 튀어오르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자석에 여기 지금 볼이 붙어 있어요. 자석에 지금 바석 스틱에 볼이 붙어 있는데 여기 위에다가 이제 이 장착을 하잖아요. 16 이거 이제 볼 저기 스펙이고 여기도 자석이에요. 자석이 이제 이거는 온오프가 되는 자석이에요. 그래서 오프를 시키면 뚝 떨어져서 리바운드가 일어나고 요 높이를 측정하는 거예요. 올라온 높이를 리바운드 된 높이를 측정해서 얘가 기록을 하는데 이제 이 기준에서는 뭐 1분에 3회를 뭐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테스트 1, 2, 3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너무 낮은 거 높은 거 잘라내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평균 값으로 체크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시 HR 폼은 볼 리바운드로 몇 퍼센트? 60% 이상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칭의 유래는 이제 일단 물성이죠, 물성. 하이 레질리언스 물성이고요. 이제 자동차 쪽에서 이제應用이 많이 됐었는데 자동차 시트 쿠션 쪽에 스프링 대체제로 피부폼이 스프링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제 탄성을 넣은 거죠. 그래서 뭐 고탄성 폼, 고탄성 우레탄, 스프링 폼, 라텍스형 폼 이렇게 되는데 이건 또 별도로 있으니까 라텍스 라이크 폼은 별도로 있으니까 따로 하고요. 어쨌든 고탄성 폼 이렇게 혼재되어 있다. 이 혼재될 수밖에 없는 게 물성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이쪽 끝에서부터 저쪽 끝까지 중간에 수없이 자르면 여러 가지 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름을 어떻게 붙이느냐인데 이 보면은 이제 명확하게 이제 구별을 한번 해보자 해서 반발력 탄성 기준으로 보면 메모리 폼이 반대가 있죠. 메모리 폼은 아까 본 것처럼 안티올르죠. 메모리 폼은 12% 정도, 12% 정도고 HR 폼이 60% 이상 이렇게. 그래서 HR 폼은 에너지를 주면, 그러니까 폼을 위해서 누른다 치면 반환, 다시 복원되고 메모리 폼은 누르면 흡수해가지고 소산하고 다시 천천히 조금만 남겨놨다가 복원되는 거죠. 요게 이제 충격 흡수 개념이에요. 충격 흡수. 그러니까 HR 폼 위에 쿵 넘어지면 충격이 옵니다. 우리 몸에. 근데 메모리 폼에서 위에서 쿵 넘어지면 충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껴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지지력 내구성. 근데 이제 이 메모리 폼은 쿵 하고 넘어지면 지지를 해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일종의 꺼지는 느낌이죠. 푹 꺼진다. 세그 그 느낌. 꺼진다. 지지력 내구성 측면에서 보면 이제 일반 스펀지 폼하고 비교가 되는 거죠. HR 폼은 세그 팩터가 2.42, 3.5 이 정도. 이 숫자는 좀 바뀌어요. 제가 그 종합한 거예요. 여기저기 데이터를 가지고 종합해서 가져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고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HR 폼은 2.7 이상, 뭐 3.0 정도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스펀지 폼은 2 정도, 2 정도. 그래서 HR이 3, 일반 스펀지가 2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피로 내구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우수하고 품질이 고급스럽지만 일반 스펀지는 피로 내구성이 낮고 품질이 범용에서 저가의 느낌이다. 이거는 이제 눌러져 있는 상태로 오랫동안 요게 다시 이제 누른 걸 빼면 회복이 되느냐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일반 스펀지는 계속 여러 번 거기에 앉으면 꺼져 버리는 거죠. 폼이 차이가 있는 거죠. 명칭률이. 이제 산업적 배경은 자동차죠. 자동차가 이제 코일, 말총, 면 패딩 이제 요런 느낌이죠. 이제 스프링을 넣고 그 위를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걸 폼으로 엔진 폼으로 대체해 나는 과정에서 이런 그 바닥 느낌. 그러니까 이 그냥 스펀지 폼은 이게 폼이 없는 느낌이죠. 그래서 밑에 이제 프레임에 딱딱한 느낌이 엉덩이에 그대로 베이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 박인다고 그러죠. 예. 예. 우리 맨바닥에 앉으면 방석 안 앉고 맨바닥에 앉으면은 엉덩이가 뼈가 아프잖아요.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시트의 쾌적성 기준, 컴포트 스페시피케이션, 컴포트 스펙을 강화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처짐
처짐 비율을 이렇게 인체 하중 구간에서 지지력이 증가하는 쪽으로 비선형 고동을 갖는 소재를 개발했는데 이게 이때 이제 HR 폼이 나오게 된 거죠. 자동차용 시트 쿠션 이런 거, 뭔 레스트가 붙는 헤드레스트, 암레스트 이런 거 말고요. 이런 건 다 이제 HR 폼으로 되는 거죠. 이제 원료가 발전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니즈가 있고요. 니즈가 있고 원료로 기술로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분자량이 커지는 거예요. 분자량이. 그러면 분자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 신체에 좀 더 안락감을 주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거보다 더 크죠. 자동차 시트용 분자량은 이제 뭐 8,500만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올리면 반응성이 문제가 생겨요. 큐어가. 분자량이 커지면 OH가 저 말단 어디에 이제 붙어 있으니까 숨겨지죠. 그걸 찾아내서 반응해야 되니까. 그래서 반응이 좀 빠른 프라이머리 OH가 필요해져. 2호 말단 캐핑 요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머 폴리올 POP 기술의 발전이죠. 이 산이라고 해서 이 솔리드인데 여기 스타이렌 아크릴로나이트릴 폴리머 폴리올 이렇게 이제 여기 스타이렌하고 아크릴로나이트릴 모노머를 폴리올 속에서 중합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폴리올 합성할 때 얘랑 같이 이렇게 같이 중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올 속에 이렇게 솔리드가 몇 퍼센트 이렇게 들어갔는지 보통 45%이 정도 넣죠. 그거를 이제 폴리머 폴리올이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일부 이제 폴리올의 베이스 폴리올로 사용하면서 이제 이 폴리올의 힘을 더 강하게 만드는 그런 걸 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소시아네이트가 바뀌죠. TDI 쪽에서 TM 블렌드나 이제 MT 블렌드, 그 다음에 올 MDI 쪽으로 이렇게 MDI를 많이 쓰는 쪽으로 그렇게 TDI보다는 MDI가 좀 더 힘이 세요. TDI는 좀 물른 느낌이고 MDI는 좀 딱딱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기술이 개발이 되어 오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과정에서 콜드큐어 쪽으로 이렇게 성형도 바뀌게 되는 거고 자동차는 지금 다 자동차 인테리어는 전부 다 콜드 큐어죠. 핫 큐어는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콜드 큐어 몰딩하고 기술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이게 그냥 이 콜드 큐어가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원료가 바뀌면서 성형이 콜드 큐어로 가는 거고 사실은 거꾸로죠. 콜드 큐어에 대한 니즈가 있는 거죠. 그 니즈를 맞추고 물성도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처방이. 그러니까 원료가 베이스 폴리올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니즈가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거고 성형 방법이 제한 요인 이런 원료를 이렇게 만들어져야 해라고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HR 폼 생산이 점점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자동차에서 가구, 침구류 쪽, 운송수단 이런 거 전부 다 이렇게 발전해 온 거죠. 세그 팩터는 이제 이게 세그가 처진다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자동차 폴리우레탄 폼의 지지력, 안락감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관련 자료들이 여기 쭉 있는데 이걸 제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검색을 해가지고 세그 팩터는 뭔가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이렇게 해준 거를 제가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로감, 장시간 탑승의 피로감하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중, 요거는 이제 봤죠. 65% 하중, 25% 하중.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2.8 이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HR 폼은 2.4에 3.5 사이잖아요. 거의 자동차는 HR 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고요. 자동차용은 3.0 내외가 보통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식인데 요거 측정해요. 측정 UTM으로 측정해요. 눌러가지고 이 높이예요. 이 높이 65% 높이의 25% 이렇게 꾹 눌러가지고 그때 나오는 힘을 측정하는데 의미 그러니까 뭔가 이제 측정값 UTM이든 뭐 분석이든 뭐 25%뭐 점도의 분석 또는 비중 이런 분석이든 뭐든 그게 왜 그걸 하는지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찾아왔죠. 25% 요거의 값의 의미가 뭐냐? 착석 초기에 시트에 처음 딱 몸을 얹었을 때 느껴지는 푹신함과 안락감 요거고요. 그다음에 65%는 뭐냐?
이거는 주행 중, 착석 후반, 이제 몸무게가 오랫동안 실려 있는 상태에서 도로 상태라든지 요철 이런 거 지날 때 폼이 이제 울렁울렁하죠. 이렇게 가라앉는 느낌. 그러니까 밑에서 받쳐주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울렁울렁 해버리면 우리가 이 바다 배 위에서 배멀미를 하잖아요. 보통 배멀미를 하죠. 좀 예민한 사람 심하게 멀미하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울렁울렁하니까 그런 거죠. 딱 받쳐주고 배가 딱 이렇게 이 받쳐주고 있으면 그 멀미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차에 타면요 모든 인간이 다 멀미를 해요. 단지 센서티브 하지 않느냐, 센서티브 하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 의자에 딱 몸을 앉혔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주행 중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 보면 그러면 이제 이 비율이 높을수록 세어 팩터가 높을수록 처음에 앉을 때는 부드럽지만 이제 오래 시간이 지나면 이게 단단히 받쳐주는 느낌. 그러니까 몸을 딱 얹어 놓으면 몸무게 걸리잖아요. 그러니 꾹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또 반발이 있잖아요. 작용 반작용 요런 느낌이라는 거죠. 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것도 이제 어떻게 측정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측정하는지. 그래서 이제 세그 팩터 측정하는 거를 보면 이 기기인데 일단 요 기기에 이제 이렇게 코멘트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보기 전에 이렇게 ASTM D3574 요거를 보고 가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예, 아이덴테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이덴테이션, 이 I, 그 다음에 L은 로드예요, 로드. 그 다음에 이제 디플렉션이라고 하는 거죠. 디플렉션. 그래서 ILD, 머리 글자 이해하시죠? 또 IFD, 그래서 로드 대신에 force라고 쓰기도 해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가 이제 측정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75에서 80% 정도 두께, 풀 파트 티크니스 두께로 요렇게 250 플러스 마이너스 25 이거는 누르는 속도예요. 크로스 오버 헤드 이게 쭉 눌러 가지고 이제 폼을 누를 때 이 속도,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높이, 위치, 그리고 이렇게 눌러 가지고 일단은 초기화 시키는 거예요. 폼을 이렇게 이제 눌러가지고 그 착좌감이니까 초기화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딱 다시 복원된 상태에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화 시켜놓고 6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25% 측정하고 65% 측정하고 이렇게 이때는 요게 이제 이 4.5 뉴턴 이 힘이죠. 힘의 크기예요. 힘의 크기로 50 좀 더 느리게 하는 거죠. 요거는 좀 빨리 하고 좀 느리게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죠. 속도를 이렇게 자 보시겠습니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요거 프리플렉스 얘기가 나오죠. 25%두 번이라고 써 있는데 이거 아니에요. 오타예요. 75%인 것 같아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25%일 리가 없어요. 제가 이 보면은 이제 누르죠. 25%만 한 이 정도 되겠죠. 4분의 1이니까 이 정도인데 지금 훨씬 많이 누르죠. 75% 누릅니다. 그렇게 두 번을 눌러서 이제 이 폼 상태를 초기화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화 시킨다. 이게 이제 속에 글로셀이 있으면 그러면 터트려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온도에 의해서 좀 이렇게 경직돼 있다. 방치해 놓으면은 연질 폼은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살려놓는 거죠. 폼에 기본 물성을 살려놓고 그리고 이제 4.5 뉴턴으로 이제 요만큼 누르는 거죠. 25% 0.83 ml per second. 이 속도죠. 이게 누르는 속도. 여기 숫자가 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5% 여기도 같은 속도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가 변하고 있어요. 지금 세그 팩터 측정하는 거예요. 세그 팩터 이렇게 해서 이 보면 2.63, 50에 19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50 나누기 19 해보면 2.63 이 정도 나오는가 보죠. 자, 이렇게 해서 세그 팩터를 측정했어요. 요거는 그러면 조금 이제 고탄성 폼 중에서도 탄성이 좀 낮은 쪽에 해당하는 거죠. 네. 2.8 정도 기준이라고 해서. 자, 이 정도 오늘 얘기를 마칠 것 같아요. 고탄성 폼, 하이 레질리언스 폼에 대해서 물성 기준이다. 숫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특징하고 다른 폼과 비교했죠. 그래서 볼 리바운드로 비교한 영상도 보여드렸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